유망한 테마를 픽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테마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앵커 박세암입니다. 오늘은 그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산업과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두 분의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류재현 박용대 연구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그린 산업은 환경, 에너지, 재활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는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린 에너지 산업 관련 주가가 작년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또 올해는 기대만큼 좋지 못했어요. 상당히 부진했던 이유가 이 그린 산업은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성장이 좀 제한된다. 이런 우려가 늘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연구원님들 보시기에 그린 에너지가 이 원가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직관적으로 보면 석탄 같은 화석연료가 가장 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린 에너지가 30% 이상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지난 10년간 단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아주 저렴해졌고요. 이러한 단가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곧 기존 에너지보다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가가 빨리 하락한 이유는 당연히 있겠죠? 예, 원가 하락은 규모의 경제 효과도 있지만 기술적인 발전이 핵심입니다. 태양광의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전기로 바뀌는지, 즉 광 효율의 개선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전극의 반사판을 삽입해 태양광을 한 번 더 반사하고 흡수해 효율을 높이는 퍼크 기술, 그리고 다양한 파장을 전기로 바꿔줄 수 있는 텐덤 기술 등이 있습니다. 특히 퍼크 기술은 통과된 빛이 태양전지의 온도를 높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전기가 더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인버터 효율의 개선, 그리고 웨이퍼의 대형화, 양면형 모듈 등을 통해서 2030년까지 발전 단가를 현재 대비 5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환경 비용을 포함하면 이미 화석연료 대비 낮아지거나 비슷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석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게 되면 화석연료가 오히려 단가가 높아지겠죠. 최근에는 이제 탄소 국경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을 수출할 때 거기에 관련된 탄소에 세금을 이제 부과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 화석연료 말고 그린 에너지를 쓸 만한 동력이 충분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가 하락이 그린 에너지 산업의 어떤 중장기적인 성장 우려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올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진 거죠? 태양광 섹터의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정책 드라이브가 강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 모듈 약 5억 장 추가 설치를 공약했는데, 이는 미국 누적 설치량 80기가와트의 약 2배가 넘는 200기가와트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중국도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태양광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주요 업체들 위주로 증설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폴리실리콘 증설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나 모듈 증설 대비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원재료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장 위치 선정에도 조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까다롭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전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이 위축될 수 있고, 그리고 밸류체인 전반에 있는 그런 설비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거죠. 결국 태양광 시장도 이 공급 부족, 쇼티지 이슈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당분간 이 수급은 좀 타이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네. 연말이나 내년부터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폴리실리콘 캐파 증가율이 24%로 예상돼요. 그래서 밸류체인상 다음 단계인 웨이퍼 캐파 증가율이 한 17% 되거든요. 그거 대비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년 1분기 말부터는 주요 업체인 통해이라든지 아니면 다초에너지 이런 데서부터 이제 증설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제 수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산 능력이 증설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미국의 신장 지역 제품이 지금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는 점, 그런 제재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폴리실리콘 비중이 42%
달하고 미국 등 주변 국가에서 사용하는 폴리실리콘 양이 한 36%인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미국 등 주변 국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폴리실리콘을 나머지 58%에 해당하는 시장에서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폴리실리콘이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공급처가 바뀌면서 가격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은 왜 신장 지역에서 생산한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지난 9월에 미국 의회에서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 방지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네. 이 법안은 뭐냐면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강제 노역을 동원해서 만든 제품으로 간주하고 미국 내 수입 금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부터 그 신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면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토마토 이런 제품 수입을 실질적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폴리실리콘도 금지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생겨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우려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더 상승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폴리실리콘 생산에 있어서 강제 노역이 진짜 동원이 됐는지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신장산 폴리실리콘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단계이거든요. 근데 만약 이 조사가 끝나고 6월이나 7월쯤에 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면 아마도 90일에서 120일의 그런 유예 기간이 주어지고 연말에나 이 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 시장이 이러한 이벤트를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인권 문제가 되면서 아주 첨예하게 좀 대립을 했었던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오르면서 태양광 밸류체인 가격 전체적으로 오르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결국 수요도 감소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생기긴 하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장기 공급 계약과 재고 등으로 인해서 일단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폭등하고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제품 가격에 즉각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가격 추이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듈 업체들이 마진에서는 일정 부분 감소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록 이 모듈 가격이 2013년 이후 8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이 상승폭이 그렇게 10% 내외로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리고 이 장기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태양광 수요를 끌어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도 유의 깊게 지켜봐야 됩니다. 태양광 가격이 예를 들면 원가가 올랐다. 그럴 때 정책적 측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에 대한 세제를 이제 혜택을 확대해 준다거나 반대로 화석연료에 대한 탄소세,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서 둘 격차를 줄이거나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있었던 기후정상회의 그리고 올해 11월에 있을 당사국 총회 같은 정책적 이벤트를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반영해서 요즘에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원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화석연료 안 쓰고 계속 그린 에너지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는 것이죠.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시장 수요를 견인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이기 때문에 그린 에너지 산업에서도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전 세계 설비 용량 중 풍력이 38%, 태양광이 3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각각 16%, 2%였던 거를 감안하면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의 정책적 지원과 방향성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국도 지난해 탄소 중립을 선언했었죠? 예, 맞습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피크를 찍고 2060년까지 탄소 제로를 실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설비들이 보급되어야 됩니다. 깔려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2030년까지 1200기가와트까지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작년 기준으로 중국의 태양광과 풍력
설비 용량을 보시면 530기가와트였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향후 10년간 한 670기가와트가 설치돼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중국과 미국이 지난 10년간 설치한 용량이 각각 500기가와트 그리고 150기가와트인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린 정책, 그린 에너지 정책 목표에 있어서 항상 그 초과 달성을 한 트랙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국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린 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태양광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태양광 말고 또 떠오르는 것이 풍력 아닙니까? 네. 이 풍력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전 세계 풍력 시장은 올해 아쉽게도 역성장이 예상됩니다. 작년에 53%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미국이 세제 혜택을 작년 말로 종료한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2021년에 할 것도 다 20년에 땡겨서 한 거죠. 네. 그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올해 기저 효과라는 것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면서 감소할 가능성이 현재 전망되고 있는데요. 넷제로를 달성하는 그런 목표 하에서의 성장 전망치가 따로 있는데 그 전망치는 2022년에는 다시 상승세로 올라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 그 설치량 자체가 80기가와트 수준에서 100기가와트로 뛰어오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들의 수주 현황은 어떤가요? 네, 올해 역성장이 이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기업 수주에도 좀 촉각이 미쳤는데요. 작년에 엄청난 수주가 있었던 베스타스 같은 경우는 역시 올해 1분기에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었고 그래서 좀 수주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업체들, 뭐 지멘스라든지 금품가기 같은 경우는 우려보다 상당히 수주 상황이 호조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에즈 운하 등 그 해상 운송 차질도 풍력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네, 풍력은 이제 태양광과 달리 뭐 블레이드, 그 날개 같은 거 엄청 크죠. 운송을 하려면은 많은 이제 제약 요건이 따르게 됩니다. 올해 아시다시피 수에즈 운하가 막혀갖고 난리가 한번 났었죠. 풍력 시장도 이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고, 뭐 운임도 막 오르고 그러면서 비용 부담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린 에너지 산업인 풍력, 태양광, 아주 전통적인 그린 에너지 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각광받는 분야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얘기를 해볼까요? 수소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잉여 전력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동 못하고 버려야 되는 전력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방법은 이제 배터리에 이 잉여 전력을 저장하자, 이런 배터리 ESS라고 저희가 불립니다. 네. 그런 해결책이 있지만 이걸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죠. 잉여 전력을 저장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 및 대안책으로 나오는 것이 수소입니다. 수소의 에너지 저장 기능이 해상 풍력 시장에도 의미가 좀 있죠. 네, 아직은 기초 단계이긴 합니다만 풍력 같은 경우 보시면 최근에 해상 풍력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아직 발전 단가는 높지만 바다는 사실 엄청 면적이 넓죠. 육지보다 설치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술이 문제죠. 특히 먼 바다에 나가는 이제 부유식 해상 풍력은 아직도 조금 더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생산된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육지로 보내야 될 텐데 그러면 송전 기술이나 비용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수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력을 보내지 말고 그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다음엔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뭘 사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세요. 어떤 종목을 사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종류도 많고 하죠. 그린 에너지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네. 뭐 오늘 뭐 풍력도 있고 태양광도 있고 수소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한 섹터에 집중하다 보면 이게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풍력이 지금 성장이 정체됐는데 막 풍력에 올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뭐 태양광도 풍력도 경쟁력 있는 업체를 좀 고루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ETF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ETF 중에 하나인 글로벌 X 클린텍 ETF는 이러한 관련 중에 경쟁력이 있는 기술주에 집중 투자가 되어 있고요. 다른 친환경 ETF 대비해서 에너지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분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 성장주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금리 이제 상승기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인데 그만큼 또 그 우려가 완화됐을 때 반등폭도 빠를 것이라고 좀 빠르고 클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 측면에서도 이 상위 업체들의 구성 종목들을 보시면은 올해 한 2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거의 뭐 EPS 기준으로 80% 가까이 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우려 속에서도 펀더멘털은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반기 이제 수주에 대한 가시성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런 뭐 유엔 다구사국 총회라든지 이런 정책적 이벤트로 인해서 그러한 가시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글로벌 X 차이나 클린 에너지 ETF를 추천드리는데요. 중국 그린 에너지 산업의 성장에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그리고 유일한 ETF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핵심 20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ETF가 매력적인 이유는 전 세계 그린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큰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70%가 태양광 섹터입니다. 근데 중국 태양광 업체들을 보시면 이미 전 세계 글로벌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내년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EPS 성장도 각각 뭐 한 18%, 36% 성장이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ETF 투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는 더욱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별 종목 투자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 투자 포인트까지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꼭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이제 수소 에너지 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커민스를 추천드립니다. 커민스는 사실 이게 친환경 업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디젤 엔진 업체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이제 바뀌려는 동력도 강하죠. 네. 그래서 수소 관련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이제 엔진이나 이제 파워트레인이라고 저희 또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수전에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산업에서 나오는 풍부한 현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연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업체다라는 측면에서 추천드리고요. 이 업체가 또 경기 순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반영되면서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양광 섹터의 대장주격인 융기실리콘을 추천드리는데요. 융기실리콘은 웨이퍼부터 셀, 모듈, 발전소 운영까지 하고 있는 세계 최대 태양광 종합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 세계 태양광 수요가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의 가장 실적 성장이 좋을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산업이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 대량 생산, 그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그 규모의 경제 실현, 그리고 원가 절감 노력 등으로 인해서 경쟁사 대비 마진 하락 압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융기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우수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섹터에 투자를 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BIPV라는 섹터에도 투자를 했고요. 수소에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류재현 연구원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 에너지 관련 주가는 지난해 큰 폭의 상승을 보인 후 올 초에 조정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금리 상승, 성장성에 대한 우려, 단기 실적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우려는 단기간에 반영되고 주가가 안정화된 전례가 있습니다. 15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주가가 결국은 장기 성장 추세로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관련주는 서플라이 체인 정상화, 코로나19 완화에 따라서 비용적, 영업적 제약 요건도 하반기에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반기 정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투자는 퀄리티 있는 주식을 선별해 주시거나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성장성 확인과 함께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자, 테마픽 시즌2. 오늘은 그린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유망한 테마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